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제주도는 장마 종료 시점이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빨랐는데요. 남부지방도 역대 두 번째로 장마가 빨리 끝났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당분간 폭염이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등 일부 중부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올여름 장마 일찍 시작한 만큼 빨리 끝났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장마가 끝났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2일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날은 지난달 26일로 6월에 제주 장마가 종료된 건 1973년 관측 이래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장마 종료일도 역대 가장 빨랐고 장마 기간도 15일로 1994년과 함께 역대 두 번째로 짧았습니다. 남부지방은 지난 19일에서 20일쯤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 종료일은 지난 1일인데 역대 두 번째로 빠릅니다. 기간 역시 13일가량으로 역대 두 번째 짧은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이르게 북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을 북한 쪽으로 밀어낸 겁니다. 장마가 물러나며 남부지방의 더위는 본격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을 덮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과 대기 하층에서 불어들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중부지방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 일부 중부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마경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을 겪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수면 마취를 가장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0회 넘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고 일행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올해 2월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증거인멸 지시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 씨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유 씨의 형이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을 겪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졌습니다. 부모가 외출한 사이 변을 당한 건데요.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부산에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 자매가 숨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이윤 기자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쪽에 붉은색 불꽃이 타오릅니다. 시커먼 연기도 계속 피어오릅니다. 이일 밤 11시쯤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불길은 30분 만에 잡혔지만 집안에서 8살, 6살 여아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들은 자매 사이로 부모는 화재 당시 외출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말하면 알겠어요. 근데 애기들인데 한참 손도 빠지죠. 아이들이 진짜 아무 이상 없이 조금만 다쳤으면 싶었는데 안타깝게. 불이 난 집은 스프링클러가 없었는데요. 이 아파트는 건축 허가 당시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불은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 주변에서 발생했고 에어컨 전원선과 연결된 멀티탭에서 단락흔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화재가 발생해 초동생 자매가 숨지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두고 외출할 시에는 먼저 안전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외출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집안에 있는 콘센트, 안전을 위험하는 요소들은 모두 제거하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장을 찾은 박현종 부산시장은 아이들만 남겨두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휴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5월에 이어서 또다시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약 9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년여 동안 이뤄진 감원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인공지능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직원의 4%에 해당하는 약 9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대규모 인원 감축이자 지난 2년여 동안 이뤄진 감원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After over 12 years at the company I've been at, I just got let go today, thanks to Microsoft. So I'm now going to be out of work for the first time in my career. 마이크로소프트는 역동적인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조직 개편이라며 이번 감원이 영업부서를 포함해 전 세계 여러 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 인공지능 기술 구현을 위해 데이터 센터에 연간 8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고용 변화를 예고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뿐이 아닙니다. 외국어 학습 서비스 업체인 듀오링고는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 직원 고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상거래업체 쇼피파이는 직원들에게 신규 인력 충원 요청 시 인공지능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지윤입니다.